이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약물이 100% 순수한 약물을 이제 가지고 약을 만들면 좋겠지만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제 분해 산물들이나 아니면 불순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불순물들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신약을 개발할 때 항상 그런 이제 불순물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당국, 시약처와 같은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그런 관리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려져 있는 약물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 약물 자체도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안전한지 모르는 상태고 거기에 들어있는 불순물들도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개발할 때 그런 불순물들을 어떻게 잘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사람의 이제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고 저희가 약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불순물을 컨트롤할 수가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우선은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이제 생산한 후에 그 네. 체크를 하기는 네. 하실 텐데 이게 그 한번 여기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한 다음에 아무튼 이제 기업에서 이 약들을 의뢰를 한 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판매를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생산을 그 기업의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게 될 거고 그때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라트 릴리즈 테스트라고 해서 출하 시험이라고 하는데 완제품 품질 시험 과정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약을 개발한 과정에서 어떤 불순물들이 발견이 됐다. 또 이제 그런 불순물들이 계속적으로 약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증가하는 추세가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러한 이제 개발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에 어떤 불순물들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실제로 약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한 불순물들이 기준치 이하로 존재하는지 시험하는 품질 시험 과정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라트는 무슨 줄임말인가요? 로트라고 해서 이제 의약품을 한 번에 만들어내는 그 제조 단위의 양을 이제 로트라고 하는데요. 약을 먹을 때 보통 이제 그 약 상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상자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유심히 보는데 거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효기간, 이 약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보면은 제조번호라고 있을 거예요. 그 제조번호라고 해서 숫자로 또는 이제 알파벳으로 된 제조번호가 있는데 그 제조번호는 각 로트마다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생산할 때마다 그러한 번호들이 부여가 되고 우리가 평소에 잘 먹는 약이 아닌 어떤 이제 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쪽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들이나 있으면 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약으로 개발이 이제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약으로 쓰임 받고 있는 품목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 종류 중에
희귀의약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희귀의약품이라는 거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희귀병인 경우에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이제 희귀의약품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그런 것도 이제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의약품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이제 뭐 감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가 많은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보다는 어느 정도 파급력은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의 환자들의 어떤 이제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희귀약품의 개발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희귀약품 쪽으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면에 희귀약품이랑 관계가 없지만 이제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약품들 중에 태장 방지 의약품이나 아니면 국가 필수 의약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태장 방지 의약품은 생산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일반 제약회사나 사기업에서 생산을 꺼려하는, 이제 돈이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을 이제 태장 방지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생산을 할 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는 품목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약품들을 잘 생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공공의 이제 가치나 아니면 공공제약사로서의 이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약품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생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국가 필수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비해서 꼭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들의 리스트이거든요. 그런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도 실상 대부분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단가가 높거나 비싼 약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꼭 필요한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런 약들도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인벤토리 재고 관리가 돼야 되고 생산이 꾸준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의약품이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약품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제약회사들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희귀의약품이나 태장방지 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 같이 이제 꼭 필요한, 사회에 필요한 의약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능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희귀의약품, 그다음 퇴장 방지 의약품, 그다음에 국가 필수 의약품 외에 뭐 예를 들어주셔도 괜찮으면. 네. 예를 들어서 국가 필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오다인, 그러니까 요오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방사선을 차단해주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약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혹시나 뭐 핵폭발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을 치료하기 목적으로 필요한 의약품들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태장 방지 의약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진행한 것 중에 이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국내 허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긴 한데 생산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최근에 모든 회사에서 생산을 다 중단한 의약품들이거든요. 그런 의약품들은 이제 실제로 그런 의약품들이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단가나 이런 이제 이유로 해서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되는 약물들이에요. 그런 약물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허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생산센터에서 이제 이혜우 책임님과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찍은 걸 보면서 그 정제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봤었는데요. 이혜우 책임연구원님께서 이제 이곳에 올 때까지 이제 어떤 공부들을 하셨고 또 어떤 전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의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그 전공은 이쪽에 이제 약학을 전공한 거는 아니었고요.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은 화학공학이고요. 화학공학을 하면서 이제 주로 화공에서 다루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나 아니면은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 이제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공정을 이제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품질을 이제 평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화공에서 할 수가 있고, 또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요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일종으로 공정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지금 공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평가를 하는 것들도 화공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이쪽 제약 쪽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제약 쪽으로 진출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못 했었고요. 다만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제가 하는 분야의 연구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던 간에 제조 공정을 잘 관리해가지고 제품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약 만드는 곳, 제약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제약 쪽으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쪽에 좀 더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좀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 하던 화공 분야에서 의약품 생산 쪽으로 이제 분야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부들을 계속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여기 재단에 입사를 해서 이제 지금은 의약품 생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쪽 이제 제약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분야를 틀었던 게 이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 자체가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먹거리 중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분야인데, 실상 이렇게 이제 신약 개발을 지원을 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 약학과 출신들이 많이 있나요? 퍼센테이지가? 그 제약 쪽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요새 다 멀티 디스플리너리 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약 쪽이 그런 대표적인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약물을 합성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만든 약물을 가지고 효능 평가를 하는 데는 이제 생명공학이나 아니면 생물 전공하신 분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저같이 약을 만드는 생산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약을 개발하고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인력이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데 약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생명공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저희 생산센터에서 일하고 계시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